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遺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밖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참사 관련 외신 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참사 원인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원인을 분석한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이 퇴직 후 자신이 감독하는 기관의 직책을 맡는 관행에 대해 뿌리 깊은 적폐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이런 유착 사실 때문에 탈법과 불법이 묵인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연장자, 그것도 자기 상사였던 사람에게 도전하는 게 금기시되기 때문에 원칙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내부 고발 문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시스템 없이는 상사가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결국 한국의 이런 문화가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제로 투명성이 결여된 경영을 하는 한국의 일부 대기업 수장들이 부패와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재로선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이 규정을 어겼는지 아니면 규제 당국이 청해진 해운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요. 예. 철저한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문화적 병폐도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어제가 노동절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데 주로 어떤 요구들이 나왔습니까? 네, 많은 나라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우선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물가 억제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역시 요구하면서 시위했고요.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리스에서는 노동자 총연맹 등이 긴축 정책으로 인한 실업 사태에 항의하면서 24시간 파업을 벌였고요. 아테네와 또 다른 도시들에서 거리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양대 노동조합이 행진을 벌였는데요. 노동총동맹은 정부가 500억 유로의 예산을 절약해서 기업에게 300억 유로의 세금 혜택을 준다면서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예.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노동절 기념 집회가 열렸는데요. 10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도 좀 많았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터키와 캄보디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터키에서는 무려 4만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노동절 집회의 상징인 탁심 광장을 아예 원천 봉쇄했고요. 시위대에게 고무탄과 최루탄 그리고 물대포 등을 쏘며 진압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돌과 폭죽을 던지면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138명을 연행했고 또 5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약 10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곤봉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경찰이 이들을 폭행해서 최소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고요. 캄보디아 제1야당 대표가 노동절 집회를 불허한 훈센 총리를 비난하면서 자기는 섬유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탈리아에서도 노동자 수백 명이 긴축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경찰은 연막탄을 던지면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터키 상황은 에르도안 총리 정부의 지금 위기 상황과 좀 맞물려 있어서 많은 경찰이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순위가 68위, 작년보다 하락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제 언론 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현지 시간으로 1일에 발표한 2014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32점으로 매기면서 작년보다 4계단 낮은 68위로 선정했습니다. 예. 언론 자유 지수라는 거는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0점부터 100점 사이로 산정하는데요.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은 2011년에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강등됐는데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더 나빠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일부 보수 언론들은 뭐 쓰고 싶은 거 다 쓰는데 그런 측면 본다면 언론 자유가 그렇게 좀 낮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다른 나라들의 순위는 어떻습니까?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이 10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고요. 벨기에와 핀란드가 11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스위스가 12점으로 공동 6위였습니다. 미국은 32, 일본은 42위로 자유국에 포함됐고요. 예. 인도는 78위, 브라질은 90위로 한국과 똑같은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은 183위, 또 이란은 190위로 부자유국 이란 평가를 받았고요. 예. 북한은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197위였습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의 순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군요. 네. 예. 프리덤 하우스가 이번 자유 언론 지수,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요? 네, 프리덤 하우스는 전 세계 언론 자유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권위주의 정부나 정치 환경이 극단화된 국가들이 뉴스를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꽤나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